안녕하세요, 무티의 브라더 앤디입니다.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세대 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한 세금, 사실 다주택 세대를 규제하기 위한 세금인 거예요. 이 세대 분리가 굉장히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꼭 집중해 주시고요. 좋은 정보 제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세대는 가족이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가족의 범위를 대충 말씀드릴게요. 일단 본인이 있죠. 결혼했으면 배우자 있고,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들이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비속이 있어요. 그리고 직계 비속에 배우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형제 자매까지는 가족으로 보지만 그 배우자는 또 가족으로 안 봐요. 세대주랑 세대원은 세대주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세대주로 하겠다, 그래서 세대주 하겠다 그러면 세대주가 되고 나머지가 세대원으로 구성이 돼요. 세대를 분리하는 이유는 주택의 숫자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사실은 큰 거거든요. 또는 청약할 때 청약 조건에 해당하려고. 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사는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8%의 세금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득세 같은 경우 기본 세율이 6에서 한 42%가 되는데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 더하고 3주택 같은 경우에는 30%를 더해버리죠. 이런 걸 계산할 때 주택수가 중요한데 바로 세대별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가장 깔끔한 거는 세대 분리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대를 어떻게 하면 분리할 수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만 30세 이상이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만 30세 이하여도 일정 소득이 되거나 결혼을 하면 또 가능해요. 중위 40% 이상의 소득이 되는 경우에는 독립해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는 거죠, 국가가.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 1인 가구 월 기준 중위 소득이 73만 1132원이에요. 1년 연으로 따지면은 877만 3584원이 됩니다. 그럼 이 정도의 수입 이상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소득이 쭉 없어요. 이전 소득이 아예 없어. 새로 첫 번째로 취업을 한 거야. 2021년 1월에 취업을 해가지고 월 200만 원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야, 중위소득이 월 73만 1000원 좀 넘는데 내가 월 200만 원이면 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 사람이 1월에 취업해서 5월에 주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5월까지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셔야지. 4개월치밖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세대 분리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소득은 반드시 연속적이어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이 독립된 세대를 분리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연속적이어야 되고, 예를 들어 몇 년 전부터 연속적으로 소득을 벌어왔어. 근데 최근에 소득이 끊겼어. 몇 년 동안 소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전 소득을 가지고 증명하면 돼요. 어떤 부동산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세무사 만나서 상담을 받고 결정을 내리십시오. 다만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소득이 있어도 안 된다. 결혼을 했을 때는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어떠한 시점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 시점이고요.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날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양도세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취득세랑 양도소득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지방세법상 1세대의 정의를 보자면은 정말 형식적인 의미만 필요로 해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30세 미만이야. 그리고 결혼을 안 했어. 그럼 이 사람은 부모랑 같이 주민등록표에 기재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부모랑 같은 1세대로 봅니다. 이제 양도소득세 부분 말씀드릴게요. 지방세법이 아니라 소득세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1세대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얘는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같은 주소지에 적을 두고 살아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다면 동일 세대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증명하는 방법이 쉽지도 않고 굉장히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게 문제점이긴 해요. 전문가랑 상담을 하신 이후에 양도를 하셔라.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대 분리하고라도 양도를 하는 게 낫겠죠. 제가 예전에 얘기를 들었던 어떤 경험담입니다. 부모의 집에 전입신고를 다 해놨어. 그리고 이 사람은 실제로 어디 살았냐? 직장이 있는 지방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실질적으로 따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서 비과세 처리 받았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증명할 때 필요했던 게 그 지역에서 카드 계산도 했고 전입신고하지 않고 살았던 집에 뭐 비용 처리 같은 거를 했다든지, 또 주차장 등록 돼 있다든지, 그쪽으로 우편을 받았다든지, 이런 식의 증거 서류를 가지고 해결을 했다, 이런 얘기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닥치면 세무사랑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라. 일시적 퇴거라는 용어가 나와요.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내가 비록 세대 분리해서 전입신고 다른 데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도 일시적 퇴거로 본다면 동일 세대로 보겠다는 겁니다. 판례를 보면요, 5개월까지 일시적 퇴거로 본다고
합니다. 그럼 6개월이면 안전하냐? 그거는 장담 못해요. 왜? 결과도 차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100% 믿지 마시고 뭐 기왕 시간을 끄신다면은 1년 이상 정도는 되면 어떨까? 라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진짜 복잡한 얘기 많이 했죠. 쉽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여러분 좀 어려우면은 영상 반복해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